네, 다크서클,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인드라가 16강,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브라질전을 맞이해서, 날밤을 깔까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10시 반까지 영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더 마실 수 있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내일 다음날 새벽에 열리는 월드컵전을 시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 납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손님이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매출이 한 30% 떨어졌어요. 다들 일찍 집에 가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새벽형 인간이 되고자 하는 걸로 보입니다.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666회, 667회, 668회로 방송합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666회만 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현재 방송 예정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2시 사이로 보고 있는데 666회는 약 1시간에 걸쳐서 방송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7회는 자정부터 시작하죠. 일본 대 왜 크로아티전이야? 크로아티아지. 보면서 대브라질 전망 등에 관해서 축구 인간지표이자 붉은 악마 1세대 이론가 인드라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축구가 좀 인드라 입장에서 좀 전세계 축구팬 입장, 한국 축구팬 입장이 아니라 전세계 축구팬 입장에서 그렇게 재미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연하게 전 국대 경기 잘 안 보는데 우연하게 독일전을 봤을 때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뭐 일본 축구에 대해서 어떤 반감도 없고요. 일본이 이번에 크로아티아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거를 인드라 맥락을 잘 보시면은 인드라 말이 진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드라 진심으로 일본이 크로아티아를 이기고 8강에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 못하는 좌익파시어들이 있는데요. 인드라는 이미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올림픽 때 이미 이걸 실천한 바 있어요. 붉은 악마 1세대 이론가, 원조 이론가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원조 이론가 하면 한두 분 있어요. 한 분. 그분하고 인드라가 많은 교감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인드라가 여기에 붉은 악마 이론 체계를 경기 내적으로는 이제 신 선생이라고 신일고 선생님입니다. 교사인데 그분이 만드시고 고려대 나왔고 저는 연세대 출신으로서 축구 외적인 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붉은 악마 정신, 한국 축구 정신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블로그에서 이렇게 하고 기사나 유튜브 어떤 동영상에 대한 설명은 일본 경기가 이렇게 지루하기 때문에 일본 경기 틈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666회에 12시 전에 방송하는 걸로 만족하시고 주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68회인 경우에는 그런 설명 없이 썰 없이 순전히 한국 대 브라질전을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관전하겠습니다. 고독한 관전. 전 고독한 관전을 즐깁니다.
2002년 그 포르투갈전 그때 이후로 성립한 인드라의 방식이에요. 예, 그 2002년 이후에도 예, 광화문이 아닌 상암 경기장에서도 할 때도 저는 상암 경기장에 가서 관중석에서 고독하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딱히 이런 뉴스나 유튜브 어떤 해설 없이 오로지 경기 자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본은 인드라는 667회는 만들 생각이 없고요. 666회도 그냥 1시간짜리니까 따로 편집본을 분리해서 만들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668회는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편집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은 원래 보통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되는데 이번에 3회를 연속 방송한다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한국이 이기면은 한국이 한국이 경기하는 날에 방송하고 한국이 지는 경우에는 좀 더 쉬었다가 토요일 날이나 이런 때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날밤을 까기 때문에 한국이 이기면 화요일 장사, 내일 장사를 접고 푹 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브라질이 이기면 화요일 장사라도 오후 6시 정도라도 가게에 나와서 문을 열어야죠. 한 푼이라도 돈 벌어야겠죠. 예, 맞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분명히 인드라가 공약하는 건 한국 팀이 이기게 되면 내일은 푹 쉰다. 헤르메트커님 어서오세요. 훈수자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든영, 성렬영, 세훈영, 젊은 시각, 아침한개, 백종원, VOA, 추부길, 어전, 어벤져스 전략회의, 배승희, 백년전 지식보관소 소스룸, 신인균. 자, 이런 제목입니다. 첫눈 내리는 북전 한옥마을, 처울 첫눈, 아름다운 설경가, 배령가오, 개동. 그래서 이 포르투갈전 끝나고 인드라가 아침 6시에 지하철을 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3시간 자고 아침에 11시에 다시 출근했죠. 한 3시간 잤어요. 3시간. 7시에 집에 도착해서 한 3시간 자고 뭐 준비하고 12시에 도착했으니까 가게에 한 3시간 잤어요. 그때 아침에 이제 퇴근하는데 첫눈이 내리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군대에 계신 분들은 그냥 인드라 강원도에서 군복무 해가지고 눈 내리면 아주 낭만이 없어요. 그 다음에 VOA 워싱턴 톡, 북한 핵무력 완성,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선택은. 그래서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분이시고요. 전에 딱 한 번 나오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 데니얼 러스 이분도 한 번 나왔던 기억이 되는데, 아시아 소사이어티 인드라 강조했죠. 재팬 소사이어티, 코리아 소사이어티, 아시아 소사이어티 참고하시고요. 데니얼 러셀, 문좀비 정권의 실패한 5년간의 실험을 성렬영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VOA 미국에서 이 방송에서 대놓고 문좀비가 잘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정사실로 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죠. 이것들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문좀비의 외교정책은 처절하게 실패했다.
중국 가서 혼밥 먹고, 그렇죠. 반쪽 정원한테는 뽕여정이 온갖 비난을 받았고, 일본 뭐 반쪽 아베가 만든 대통령이 문전비죠. 따지고 보면 반쪽 아베한테는 가서 문전비가 두 손을 공손하게 하면서 반쪽 아베가 하는 말을 조용하게 경청했던 것이 문전비 좌파쇼 정권이었죠. 반쪽 아베 우익 파쇼 정권에게 늘 쥐어 잡혀 살았던 좌파쇼 문전비였습니다. 거기에서 반일 파시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반일 파시즘의 기원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반쪽 노면이 김대중 정부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전까지 인드라가 자유파쇼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 히로히토가 죽었을 때 참배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추락했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도 좌파쇼 운동권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친일이 좋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반일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조선일보 쪽에서는 그 길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80년대 운동 좌파쇼 운동권에서는 친일이다. 우리는 그렇다면 왜 친일이냐? 왜냐하면 주사파 원전이, 종북파 원전이 일본에서 수입된 거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온 게 아니라 북한에서, 그건 국유본이 주사파를, 종북,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80년대 종북파는 자생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생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드라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얘기하는 거잖아. 겪었으니까 80년대. 원전이 먼저 들어왔어요. 80년대, 70년대 말부터 일본에서 포섭한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몰래 그 주사 원전이 들어왔어요. 종북파 원전. 이 주사 종북파 이 반쪽 정일이만 반쪽 일성이 만든 게 아니라 그 70년대 때 반쪽 정원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이 종북파 교과서는 국유본이 만들었다고 했죠. 정확하게는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일본의 국유본 지부인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 CIA에서 만든 게 이 주사 원전이에요. 반쪽 정일판 종북파 인드라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든 걸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바로 누굽니까? 대학가 교수와 대학원생들이었죠. 그래서 70년대에 이미 퍼졌어요. 그 강철 서신 만든 걔는 나중에 이런 이미 퍼진 거를 한 거에 불과해요. 이미 걔가 떠들기 전에 이미 인드라 겪었어. 80년대 초반에 이미 대학가에 쫙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종북파 주사 원전이. 그래서 자생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국유본이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 종북파를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것은 이 국유본이라고 할 때 주체는 어디죠? 빅터 로스차일드죠. 빅터 로스차일드. 록펠러 가문이 아닙니다. 빅터 로스차일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오부치 선언 이런 거, 이제 독동 그런 것들은 김대중이 잘못했죠.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김대중이
오부치 선언, 그리고 뭐 일왕, 여전히 일왕이지만 김대중은 천왕,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차별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김영삼 노선,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는 김영삼 노선을 약간 간 것이 반쪽 노면이었다. 근데 김영삼보다 더 나아간 게 반쪽 노면 자유 파쇼 노선. 그래서 김대중과의 차별화, 경제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부동산 정책, 뭐 여러 가지 코스닥 정책을 지가 다 경제 정책에서 실패한 거를 다 이거 다 김대중 탓이다. 김대중은 경제에서 잘했어요. 그걸 다 김대중 탓, 책임 떠넘기기. 마치 문전비가 지가 잘못한 건 모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파쇼의 공통점은 책임 전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반쪽 노면은 김대중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일으킨 게 바로 반일 파시즘이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의 반일 파시즘은 언제부터 발생했는가? 반쪽 노면 때부터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반쪽 노면 때 이걸 하니까 지들이야말로 이 반일 파시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다시 새삼스럽게 강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원래 이순신 장군을 키운 건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로 정부를 위해서나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키웠다면, 반쪽 노면 좌파쇼 정권은 국가는 나몰라라하고 시대착오적인 반일 파시즘을 위해서, 자기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이용했다.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은 반쪽 노면이고 가장 원흉해요. 단군 5000년사, 한반도 5000년사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놈이 반쪽 노면입니다. 되질만 했어요. 99.9% 자살한 놈입니다. 이 반쪽 노면이 자살해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들이 이유 없이 다 자살했던 겁니다. 자살병이 걸린 거죠. 조그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도 난 바보가 아니야 이러면서 죽어간 거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살병을 일으킨 것은 반쪽 노면 때문이에요. 한국의 인구 감소를 일으킨 주역, 악랄한 악당, 빌런, 쓰레기,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대통령 면장감도 못 되는 반쪽 노면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악랄한 쓰레기 같은 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뭡니까? 이런 놈은 대통령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의 대통령 족보에서 삭제해야 돼요. 문전비 반쪽 노면, 이 쓰레기 같은 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구타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한국의 3대 대통령인들아 늘 강조하지만 산업화 근대화 미션을 구별에게 부여받은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자유화 미션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세계화 미션을 받은 성일영, 이러한 것을 잊지만 역대 3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급단되는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과 비교를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걔들이 맨날 무슨 무당 탄핵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구별이 임명했지만 그때 필요해서 분단 체제 지속을 위해서 이런 문전비나 반쪽 놈을 임명했을 뿐이죠. 그때가 바로 대한민국의 암흑기였고 정책이었고, 그때 만약에 훌륭한 대통령을 뽑았더라면 한국의 재정은 튼튼했을 것이고 경제는 더 나아갔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제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중국 눈치를 지금처럼 너무 심하게 보지 않아도 되고,
일본한테도 당당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후퇴시킨 쓰레기 같은 얼척들이 바로 반쪽 노면 문전비, 그 다음에 지명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성렬옹이 인드라 강조하지만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 외교면에서는 김성환과 그 다음에 외무장관은 국위본 임명하죠. 외무장관 그 박진과 성렬옹은 동급이에요. 박진이 너무 잠도 안 자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환과 박진이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든영과 성렬옹의 끈끈한 동맹, 한미동맹 강화, 이것은 아무리 좌파시오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맹꽁은 시파르마저도 다 인정하고 있다 이거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문전비 때보다 지금 성렬옹 때가 한미동맹이 더 강화됐고 한국의 국적이 더 높아졌고 외교적인 격이 더 높아졌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오직 좌파시오 찌라시와 이런 좌파시오 찌라시에게 세뇌된 좌파시스트만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하 내동하고 외교를 잘 모르는 자들만이 여기에서 성렬옹이 외교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개소리를 주절거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통해서죠. 그 다음에 에드가드 케이건 담당 선임국장은 강력한 미한동맹과 생산적인 한중관계가 양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의 이러한 방식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미한동맹과 한미동맹과 생산적인 한중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에 그 베이징에서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국외본이 전 세계가 친중이었고 친중을 쓸 때고, 그러한 국외본의 의도에 조응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한다는 것, 북중 간의 어떤 알력, 대립, 갈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 이런 프로젝트를 한 건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외본이 허가하지 않은 사안이다. 그때는 대륙적 황제가 아직 온전히 자신의 권력을 가지지 않을 때고, 국외본의 어떠한 친중 시대가 지속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그때는 친중 시대였다면 지금은 반중 시대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렬옹이 주의해야 될 것은 통일대박 이런 것들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조심하셔야 된다. 성렬옹이 통일대박 이렇게 하는 순간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속으로는 흡수통일을 향한 준비를 하더라도 겉으로는 표현법으로는 통일 운운할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성렬옹이 담대한 구상처럼 북한이 핵 포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한국은 북한을 도울 용의가 있다.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해서라도 도울 용의가 있다. 이런 담대한 주장, 이런 것들을 해야지 명분이 서고, 여기에 대해서 맹꽁은 시파르도 반대할 수가 없다. 실제로 성렬옹을 만나고서 맹꽁은 시파르가 여기에 대해서 딴지는 못 걸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 한미동맹 강화가 이러한 대중국 관계에서 더 악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좌익파시오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인들아 강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나 지금 성노예령 때나 공통점은 뭐죠? 한미동맹이 강력하면 내공 18호가 한국에 대해서 찝쩍거리지를 못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한미동맹이 균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시민들이 자유의 정신을 잃고 노예의 정신으로 중국에 굴종할 때 그 틈을 노리고 내공 18호 파시오 공산당, 노예제 공산당이 균열을 노리고 그 틈을 파고들겠죠. 그럴 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허접스러운 논리가 또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얘들아 강조드립니다. 한미동맹이 강화될수록 한중관계도 더 강화돼요. 이거를 냉전시대의 관점으로는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인들은 냉전 관점을 반대하잖아. 신냉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신제국주의 시대예요. 신제국주의 시대에서는 힘의 논리가 우위입니다. 이념의 논리가 우위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우위이기 때문에 힘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한미 간의 한미동맹이 결속이 강화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죠.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인들이 성노예령을 더 많이 지지할수록 안팎으로 대한민국은 강력해집니다. 거기에 중국이 맹공 시파르 파시 정권이 개입할 여지가 적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중 간 협상에서 경제든 무엇이든 더 많은 것을 중국한테 양보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전비 파시 정권이나 지금 만약에 지명이로 됐다면 여러분 중국이 말도 안 되는, 미국은 그나마 합리적인 제안이라도 하지 중국은 이런 비상식적인 과거 조선시대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엄청 말도 안 되는 공려 바쳐라 뭐 이런 공도하여라 섬을 다 사람 없이 살라 이런 막대 먹은 그런 주장들을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지정학은요 미국이에요. 주변에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러한 모든 나라들을 다 합쳐도 힘센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는다는 건 커다란 수혜입니다. 혜택이에요. 한미동맹은 미국보다 한국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전 세계에서 동맹 맺은 국가가 얼마 안 돼요. 한국의 경제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 시민의 노력이 49%라면 51%는 국유본과 미국 정부의 힘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한미동맹을 깨자고 주장하는 놈들이 누굽니까? 종북파죠. 왜? 한미동맹이 깨져야 지 살 길이 보이니까. 북한의 관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북한이 못 산다, 남한보다 못 산다는 걸 인정해요. 상층들은. 걔네들 논리는 뭐냐? 자기들이 못나서가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줄을 잘 섰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줄을 잘 섰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못 사는 건 줄을 잘못 섰기 때문이다. 그거야. 북한 애도 인정하잖아. 좌익파시오들이 본류인 반쪽 일성 빠들도 본바닥에서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이런 좌익파시오들은 그거조차 인정을 못하는 또라이라는 거죠. 너네들은 설사 반쪽 일성 반쪽 중운이 목적하는 한반도 통일, 적화 통일이 이더라도 너네는
영순위로 척결돼. 왜? 너네들 같은 이단은 인정하지 않거든. 반쪽 일성은 이미 종교야. 사이비 종교고 우상숭배 집단이야. 거기에 단 1%라도 단 한 글자라도 수정하는 것은 다른 놈들보다 설사 반쪽 나같이 인드라처럼 반쪽 일성 파시즘을 반대하는 사람보다 더 경멸하고 혐오스럽고 증오하는 게 그런 이단이야. 이단. 반쪽 일성교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놈들을 반쪽 정은 애들이, 반쪽 정은 반쪽 일성 애들이 제일 싫어해. 너네 만약 적과 통일되면 니놈들이 척결 1순위야. 니네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예? 대한민국 시민이 다 그냥 보트피플 타건 가난해지건 못 살건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적과 통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아니야. 왜냐하면 예? 북한의 핵심층을 다 먹여 살리면 너네들 봐줄 틈이 없어. 핵심층들이 다 일단 예? 대한민국에 꽂아놔야 되거든. 그러려면 너네 자리 없어. 그리고 너네들은 업보도 있고 잘못한 게 많아. 다 그냥 박헌영처럼 미제의 간첩. 니네들 막 다 예? 뒷조사하면 어떻게 돼? 하나로 다 잘못한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너 예? 박헌영처럼 너 미제의 스파이. 너 그때 응? 투쟁해야 되는데 투쟁 못했어. 이런 식으로 자아 비판시키고 예? 재판 걸어가지고 예? 공개 재판 걸어서 너네 다 처형이야. 누구보다 영순위로 니놈들이 다 숙청돼. 예. 니네들 꿈꾸지 마. 개소리 떨지 마. 너, 예? 니네들이야말로 진짜 소시오패스고 파시트란 거 인드라가 자해파시 20년 동안 처절하게 겪은 사람이야. 니네들의 단 한 가지 생각은 그거지. 대한민국 시민이 다 죽어도 노예가 돼도 나만 귀족이 되면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파쇼적인 생각으로 너네들 지금 좌파시 운동을 하고 있잖아. 내 말이 틀려? 내 말 부정하는 놈은 인들한테 정식으로 반박해. 정식으로 반박해. 나는 무슨 김문수 식으로 막 인연적으로 반박하는 거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 뭐 이념적으로 인들아 반박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만한 김문수 정도 되는 이론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난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예? 직감적으로 니네들 예? 니들 인생 여태까지 틀렸다고 남들까지 예? 해가지고 무슨 예? 피라미드 그런 것처럼 니네들 꽃다운 청춘인 20, 30대 청년들 2030 청년들을 꼬드겨가지고 사기쳐가지고 2030 애들 앵벌 해가지고 지금 너 돈 벌겠다는 거 왜? 너네들 목적이 뭐가 있어? 없잖아. 2030 분들 나 분명히 강조하는데 이런 4050 수꼴통들의 노름에 놀아놨어. 여러분 청춘을 바치면 당신은 미래는 없어요. 그리고 부기본도 2025년 지나면 가성비 떨어져 더 이상 예, 이런 종북파 지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너지는 세계의 공장 중국 애플마저 떠난다. 그래서 뭐 애플이 그 단가가 이미 동남아시아나 인도보다 높아진 중국의 현실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알면서도 여태까지 애플이 중국에서 버틴 이유는 간단하죠. 13억 중국의 휴대폰을 예, 시장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틴 거예요. 여러분 제주동포들이 한국에 온 제주동포들이 삼성폰 씁니까? 안 써요. 아이폰 쓰지. 아이폰 씁니다.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근데 애플이
왜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나? 지금 중국의 폰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그 이유예요. 예전처럼 애플이 독과점을 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죠? 예. 지금 당장에 맹꽁 C8의 그 사이즈 페럼 때문이 아니라 향후에 맹꽁 C8 인드라가 얘기했던 대로 맹꽁 C8 파쇼 정권이 중국 경제를 말아먹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규모가 더 이상 애플의 어떤 성장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이제는 중국 없는 세계 경제를 생각할 때다, 이런 점들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당장 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태까지 등소평 장점인 후진타오가 만든 그러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향후 3년 동안은 어떻게든 중국 경제는 굴러갑니다. 그러나 맹꽁 C8 파쇼 정권이 운전비나 좌파쇼 발정노면 쥐명이 같은 거기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죠. 경제를 말아먹기 때문에 향후 3년이 지나면서부터 맹꽁 C8가 모택동의 대약진 쿠데타처럼 문화 대쿠데타처럼 실정할 것이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에 결국은 애플은 떠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생산 단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 단가가 중국이 더 올라도 그 나름대로 중국 노동자가 한국 근로자보다는 수준이 떨어져도 다른 동남아시아나 인도 그 근로자보다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애플이 여태까지 감당했었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생산 요인이 아니라 소비 요인 때문에 중국 시장 때문에 여태까지 애플이 민기적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라고 판단한 건 굉장한 분기점이다, 역사적 분기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다사우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맹꽁 C8 정권이 당장 사이즈 페럼에 대한 중국 인민의 반발이 커서 사이즈 페럼 봉쇄 정책을 완화시킨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완화시킬지라도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임시방편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 그것만으로 중국 인민의 어떤 분노를 풀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중국 시민이 아무리 분노할지라도 맹꽁 C8 중국 공산당 파시 정권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1000만 명 1억 원 중국 시민이 다 죽을지라도 되질지라도 끄떡없다, 이거 잊지 말합니다. 모택동이 그랬죠. 중국 인민 1억 명이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련 공산당 얘가 모택동 저 쓰레기 같은 놈, 미친놈, 진짜 미친놈이네. 맹꽁 C8가 그러한 모택동 파시스트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모택동은 악랄한 진시황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 아주 추잡한 개자식이었습니다. 파시스트였습니다. 인간 도살자였습니다. 여태까지 나름대로 국기원이 필요하니까 모택동을 키워준 거고요. 모택동을 임명한 것도 국기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 주력 부대 총집결, 전쟁 승패 가를 대전투 임박, 신인균 선생. 그래서 겨울 전쟁은 참으로 참혹할 것이다. 한국 전쟁을 떠올리시면 땅 따먹기가 더 참혹해지죠. 휴전협정이 진행될수록 휴전협정 때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이번 겨울 때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인드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 여태까지 우울한 거고 이 백종원 이제 현지화된 김치도 있지만 현지화된 김치를 즐기다가 보면 원조 김치가 그리운 거죠. 마치 한국에서 일식이 유행이면 원조 일식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죠. 이 정도로 지금 2030 세대에서는 한일 간의 아주 4050 수꼴통 좌이파쇼 반쪽 노면 문전비 지명 세대의 이 암흑 세대와는 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한일 간의 이런 문화 교류가 잘 되고 있다. 2030 세대에게 동아시아 평화의 어떤 기운이 넘친다. 그래서 한일에 일본에선 우익 파쇼 꼴통 수꼴통들을 물리쳐야 되고 한국에서는 뭐죠? 반쪽 놓으면 문전비 지명 수구 꼴통 자이 파쇼 꼴통들을 물리쳐야만이 동아시아 평화가 옵니다. 이 점을 이들아 강조 드렸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반일 파시즘은 반쪽 노면이 만들었지만 이 반쪽 노면이 국위원이 임명했죠. 근데 국위원이 누구 추천받았냐? 상극위원회 아시아지부 반쪽 아베로부터 추천받은 겁니다. 그렇죠? 문전비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우이파쇼 입장에서는 한국의 좌이파쇼가 집권해야 일본의 우이파쇼 정권이 유지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이득을 취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이파쇼 정권이 들어설수록 대한민국의 국력은 약화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걸 원하죠. 일본의 우이파쇼들은. 그러나 일본의 자유우파 좌파, 한국의 자유우파 좌파는 한일 간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국력도 커지고 대한민국의 국력도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한국 모두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30들은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4050 반쪽 놓으면 문전비 지명 파쇼 세대는 이것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월드컵도 해방 먹고 싶어 하는 거죠. 백종원 잘하고 있고 일본도 대북제재, 한국 추가 대북제재, 한미일 대북 독자대제 강력하고 단합된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침한개님 인드라 스포일러 안하죠. 아침한개님 이거 늘 보시면 됩니다. 한국 최고의 한반도 안보 유튜브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구독하시고 알림 좋아요 하시고요. 그 다음 이든영 월스트리트저널 IRA 뭐 이렇게 협정 에너지 인프라 감축법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 문제 뭐 규제안 이런 거에서 보호주의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여태까지 별말 없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기가 FIFA 월드컵이 이루어지는 시기죠. 이 FIFA 월드컵을 현재 원래 FIFA는 과거의 노비네파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 노비네파, 뉴라이트파, 골드마파가 해체됐다고 했죠. 그래서 새롭게 구별 귀족이라고 이제 통칭되는 것이 특별히 없는데 그냥 단순히 유럽파라고 하겠습니다. 유럽파. 이 유럽파의 어떤 입장을 전달한 것이 마크롱의 입장이라면 이 FIFA가 지금 FIFA에서 영향력 있는 데가 과거에는 스위스였는데 그 어떤 전직 FIFA 해제한 스위스 걔가 너무 부패를 많이 저질러서 지금은 어떻죠? 현재 FIFA 권력은 프랑스에 있어요. 발롱도르 어디서 하죠? 프랑스고. 이번에 카타르 하면은 파리 생제르맹
그 소유주가 누구죠? 카타르. 그다음에 생제르맹에서 지금 열심히 뛰는 선수가 누구죠? 메시. 아르헨티나 축구팀에서 생제르맹한테 우리 아르헨티나 우승해야 되니까 메시 선수 경기에 뛰게 하지 마. 월드컵 전에 한 달 정도 부상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흔쾌하게 수행한 것이 생제르맹이에요. 카타르죠. 카타르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메시가 경기를 뛰어야지 생제르맹이 클럽 경기에서 잘 나가는데, 소유주가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메시 뛰지 말라, 부상 위험이 있다. 그래 좋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거는 일본하고 크로아티아 경기할 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 긍정적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마크롱이 이런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든영이 이걸 받아준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이든영 지지하고 마크롱도 지지하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때가 되면 이런 것이 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미국 고용 26만 명 깜짝 증가. 자, 미국의 고용이 계속 증가하는 한, 다시 말하면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지표는 현재 이러한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계속 이렇게 완전 고용에 가까울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금리 인상은 늘어야겠죠. 내년 3분기 이전에 다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달 정도면 끝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양적 완화, 금리 인상 인하보다 중요한 게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게 흥미로운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든영 지지합니다, 여러분. 늘 지지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전국 벽관회의, 김명수의 반기 들어, 명수사법부에 들어. 전국 벽관회의가 왜 명수사법부에 반기 들었나 아주 잘 얘기했고요. 어벤져스 전략회의 참고하실 분들 읽어보시고요, 시청하시고요. 배승희 검 증거로 문구속 가능. 박지원 구속수사 초읽기. 인드라가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할게요. 한국의 사법부 법관, 고독한 결단을 내리는 이 판사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운전비 수사나 쥐명의 수사는 성렬왕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의 의지가 아니라고 있겠죠. 그냥 미션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국기본이 주관하고 있어요. 국기본이 주도하고 있어요. 성렬왕이 싫어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싫어도 국기본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국기본 입장에서 대한민국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더 자유화되고 부패 없는 선진국 사회를 만들려면 반드시 운전비, 쥐명의, 조국 이런 어떤 따위들을 날려보내야 되거든요. 왜? 통일 준비하기에서는 반정미당이 사라지고 새로운 자유 좌파 민주당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이죠. 뉴 민주당 플랜을 위해서 기존의 해골찬 반쪽 노면, 문좀비, 쥐명 따위 이런 낡아빠진 꼴통들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세대 교체가 돼야 돼요. 국힘당은 세대 교체가 됐는데 저쪽은 아직도 수꼴통들이 넘쳐나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이런 애들한테 기운을 주지 않는다면 국기본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죠. 국기본이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성렬형이 하는 게 아니고 동훈이 형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기본이 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대로 갑니다. 조국, 이성윤, 나랑이 징역 5년 2년 구형. 참고하시고요. 생각해보세요. 네. 인드라 강조했죠. 네. 광우병, 음모론, 다 구라로 100% 날조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음모론, 다 구라였어. 그렇죠. 문전비 때 막 수십 번, 수십 번 아니지만 엄청난 세금 혈세를 낭비하면서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천하마 음모론도 마찬가지죠. 다 구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음모론도 다 구라로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맥 반쪽 노면 음모론도 99.9% 반쪽 노면이 자신의 핵심층인 노사모가 자신을 배신 때리는 바람에 실망해서 돼진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런 음모론이 없어요. 음모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다 자기 자신을 파시스트라고 여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도 뭐 어쩌고 야당 파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명이나 문전비나 역사는 냉정합니다. 보낼 놈 못 보내면 대한민국은 상처받고 국적이 후퇴하고 추락하고 서민들 시민들은 생고생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민 경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좀비 반쪽 넣으면 조국 이런 박지원 따위들을 이런 수구꼴통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변의 미션이에요. 성렬왕의 세계화 미션입니다. 성렬왕이 국익으로부터 달리 왜 세계화 미션을 받았습니까? 원칙 대응, 글로벌 수주로 하자 이겁니다. 노동개혁이든 인드라 얘기하죠. 부동산, 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세 이 모든 것들을 패키지로 노동개혁 이런 모든 것들을 패키지로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성렬왕이 힘이 없어.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대한민국 자유인들이 국힘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압승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 세법 개정 해야 됩니다. 패키지로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좌파시오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나중에 역사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뭐하고 있었나? 역사 현장에서 좌파시오 수꼴통들을 지지하고 있었다? 후손들이 당신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조상이 되길 바랍니다. 후손들이 당신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까? 잊지 마세요. 100년 전 조선 인분과의 전쟁. 그 다음에 노스님이 통찰력 있네요. 테슬라 관련돼서 재밌고. 그 다음에 지식보관서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이 우주가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찍어 재밌어. 지금까지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식보관서가 유난하게 자연신을 강조해요. 근데 인드라가 이 부분에서 인드라 얘기했죠.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 대결을 연상케 한다. 지식보관서가 반대하는 건 인격신이겠죠. 그리고 자연신을 옹호하는 거예요. 말하면 스피노자 입장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신이건 인격신 노선이건 뭐 지금으로는 시뮬레이션 우주론,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론 이걸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대신 촉근 이론을 호킹 노선, 촉근 이론 이것들을 옹호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식보관서님, 당신은 이제 스피노자 노선으로 가서 이렇게 자연 안에 신없이 자동 기능하는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 뿐이다. 그런다고 님이
얘기가 절대 진리인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 뭐 우주 바깥에 신이 있다. 이것도 절대 진리인가?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지금 논의하는 수준은 수천 년간 반복되어 온 인격신 대 자연신의 대결이고 싸움이다. 둘 다 자신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허점을 지적하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자신이 그렇다면 가설이나 이론이 온전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죠. 내가 강조하는 건 뭐죠? 자연신, 인격신, 거기에 자연도 떼내고 인격도 떼내고 신만 남는다. 신만이 절대 진리다. 여기에서 뉴턴은 타협책을 취했죠. 최초에는 신이 땡겼을 것이다. 이 우주를 만든 것은 신이다. 그 다음에 신은 시계공처럼 그 다음부터 시계공신이죠. 시계공신 논리. 그 다음부터 우주는 알아서 움직였다 라는 거죠. 그게 타협책이었어요. 그때 뉴턴의 얘기나 그 뉴턴의 논리가 지금까지도 그냥 그렇다고 뉴턴 얘기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임기응변책이 여태까지도 통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뉴턴의 얘기가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그냥 양쪽 다 입장을 헤아려 가지고 뉴턴이 얘기한 것 뿐입니다. 촉권 이론이나 시뮬레이션 다중 이론이나 저는 제가 볼 때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촉권 이론 관점, 호킹 복사 이런 것들에게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지지하고 열심히 해보길 바래요. 마치 1920년대 양자 역학 하던 분들과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대립적이었잖아요. 상대성 이론 관점에서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이 양자역학을 이건 말도 안 된다. 주사위 놀이라는 게 신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했고 양자역학은 확정된 거 없다. 불확정성 원리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이런 게 세상에 이치인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어떤 한쪽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보관소가 이미 뭔가 자기한테 캥기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저도 좋아해요. 뭐 달리 할 말 있나요? 저도 좋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순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 이제 정보. 그래서 인드라가 이거에서 꿈을 꾸면 우리는 이동한다. 다른 평행 우주로 뭐 이런 어떤 썰 풀었잖아. 인드라 우주론.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4대 그러니까 뭐 강력, 양력, 전자기력, 그 다음에 중력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약한 힘이 중력이라는 거죠. 왜 중력이 다른 힘에 비해서 약한가? 인드라는 이렇게 가설을 펼쳤잖아요. 인드라만이 아니라 다른 물리학자들도 중력이 다른 세계로 이 힘이 빠져나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랬을 때 인드라는 중력이 가장 많이 이동하지만 영향을 받지만 강력, 양력, 전자기력도 주고받는다. 다른 세계와. 인드라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다른 세계와 만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반쪽정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반쪽정으로 생각해요. 반쪽정은. 반쪽정은 반쪽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아무 생각, 그냥 구별이 명한 반쪽정은. 반쪽정은. 그래서 궁금하시면 인드라 블로그에서 반쪽정원으로 검색하시면 인드라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석의 원리 뭐 안 될까? 노스님, 저는 뭐 안 될 과학 잘 만들었네요. 저는 안 될 과학을 과거에 구독자였는데 저는 구독 취소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이런 거 구독 취소했다 그래서 이건 뭐 나름대로 재밌게 만들었네요. 네, 전 안 될 거야 구독 취소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신의 영역 도저하는 머스크 뇌 칩 시위서 소재가 음모론 같은 것인데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뒷북이신데요. 지난 방송 안 보신 듯 싶네요. 지난 방송 말고도 인드라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네. 머리에 칩 박으면 국영 입장에서 관리하기가 편해 최소 한반도는 인구 증가 용이할 것 같아요. 백호의 가비네 기운이 강한 한반도가 제일 실험하기가 좋을 것 같네요. 덩그심 동화하지 않나요? 진국 얘기를 더 하자면 16강 진출해서 제가 들떠서 떠더니 아버지가 확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우리 가족은 나만 축구에 관심 있나 싶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10분 쉬었다가 666회는 특집은 이것으로 끝내고 자정부터 새롭게 667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60회 특집.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국기본이 반쪽 일성, 반쪽 정운, 반쪽 정일 다 임명했죠.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성년원까지 어떤 대통령도 예 없이 임명했던 게 국기본이지만 그 중에서도 미션을 받은 특별한 대통령은 역대 3명밖에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 근대화 산업화 미션,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 자유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렬은 세계화 미션을 받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이 3명의 대통령을 특별하게 여길 것이라고 인나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자, 2부에서 667호 10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구 관심 없는 분들은 푹 주무세요.